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회 트레이너 세강사 이재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단원 12단원은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정치, 민주정치라는 게 뭐냐 이런 걸 배웠다면요. 자, 그러면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지? 라는 어떻게 정치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가 현대에 오면 올수록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아주 많아져요. 자, 옛날에 쉽게 얘기하면 농업사회. 다 농사 직업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비슷해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갈등이 적은데 자, 우리 요즘은요 직업도 다양해 좋아하는 것도 제각각이야. 네, 그러면서 우리가 트러블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추구하다 보면 서로 충돌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갈등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더 필요한 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이걸 정치라고 했잖아요. 정치가 필요할 일은 더 많아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민주사회에서는요 다원적 이익, 다양한 이런 이익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정할 일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사회가 다원화되고 전문화되고 복잡해지고 자, 사회 의견은 많이 대립되고 갈등은 늘어난다는 거. 자, 그래서 정치가 더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정치 과정을 보시면 정치는 결국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고요.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하는지 이 과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표출하겠죠. 자, 다원적 이익의 표출, 다양한 이 세상의 그 어떤 원하는 것들이 표현이 될 겁니다. 우리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요. 환경에 뭐 미세먼지도 심각하고 그러잖아요. 자, 환경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 달라. 이게 이제 사람들의 요구사항이다. 자, 다양한 개인들, 다양한 집단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환경 문제 심각해. 뭔가 좀 이렇게, 이 환경을 위해서 뭔가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의 이런 의견들을 모아야 되겠죠. 일단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다니는 의견들을 쫙 모아주는, 그래서 이걸 집약한다. 모은다 이거죠. 주로 그거 정당이 합니다. 정당이 국민들이 이런 걸 원해? 자, 그러면 정당에서 나서서 환경에 관련된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추구해 봅시다. 뭐 이렇게 이제 정당에서 그런 거를 주로 나서 줘야 돼. 아니면 언론에서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이런 거 굉장히 심각성을 느낀다. 자꾸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익을 모아서 여론을 형성해서 우리 정당이나 언론이나 이런 여론들이 그걸 표현해주면 이제 드디어 국가가 그걸 들은 거죠. 국민들이 원해? 그러면 뭐 법을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 정책을 결정합니다. 정책이 나온 거예요. 네, 새로운 법이 나오고 새로운 정책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주로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국가죠. 국가가 결정을 하면 자, 실행에 옮기는 거 우리 행동대장은 정부예요. 자, 여러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역할을 정확하게 나누세요. 입법부는요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법만 만듭니다. 법을 만들고 행정부, 정부가요 행동파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건 무조건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에는 국회가 들어가지만 집행에는 국회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행동대장은 정부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이제 행동을 해요. 자, 환경에 대한 법을 만들었고 그걸 실행에 옮겨본 거죠. 그런데 자, 끝이 아니죠. 실행에 옮긴 다음 평가가 필요하죠. 국민들에게 물어봐야죠. 이 새로 나온 법, 새로 나온 제도 마음에 들었는지 국민들이 평가를 할 거예요. 괜찮았어. 이럴 수도 있고 이거 좀 너무 좀 뭔가 부족한데 좀 더 보완이 필요하겠는데 또 요구가 들어갈 수 있죠. 계속 정치라는 건 돌고 도는 거예요. 국민들이 요구하고 그걸 들어서 만들어줬는데 뭔가 미흡하면 다시 좀 더 만들고 아니면 새롭게 만들고 계속 끊임없이요. 그쵸? 네, 그래서 정책 평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류라는 건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럼 국가는 들었죠. 들어서 자, 만들었어요. 실행에 옮깁니다. 그럼 또 평가해서 다시 해줘. 뭐 다시 좀 바꿔봐. 이렇게 다시 요구 이거를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걸 환류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것을 정치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제기를 했는데 환경법이 나오고 환경에 관련된 제도가 나오고 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뭔가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또 요구하고 또 해결되고 요구하고 해결되고 계속 끊임없는 반복. 이게 바로 정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정치에 참여하는, 우리 하나하나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정치의 주체입니다. 뭐 개인이 참여할 수도 있고 집단이 참여할 수도 있고 국가가 참여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정치 과정. 이 아까 그 돌고 도는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자, 일단은 공식적 주체. 공식이란 말은요, 국가랑 관련이 있는 사람들. 공식적 주체. 국가와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기관인 공식 주체입니다. 자, 입법부를 줄여서 국회라고 하고요. 행정부를 줄여서 정부, 사법부를 줄여서 법원이라고 해요. 자, 그럼 국회는 뭐 하는 거? 아까 법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법률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할 일, 제1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요, 여러분 일단 제가 질문. 자, 국민을 대표하는 곳이 어딥니까? 국민의 대표기관. 무조건 이제부터 대통령이요? 아니고요. 국회예요. 국회의원들. 아셨죠? 자, 대한민국 5천만 인구를 대표하는 건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300명인데요. 그 300명이 우리를 대표해요. 그럼 대통령은요? 대통령도 물론 대표를 하는데, 자, 일단 1순위로는 국회의원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 하면 1순위가 국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때로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예산심의, 국회도 할 일이 많아요. 국회도 할 일이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법 만드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부의 짱이 대통령, 장관들, 대통령이 넘버1, 넘버2는 국무총리, 그 다음에 장관들이 쫙 있어요. 그럼 나라 살림을 보는 것입니다. 행동대장이라고 했죠. 국민들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쵸? 뭐 이런 거 하나하나 궁리하면서 자, 그렇게 하는 게 법률을 집행하는 자, 법의 근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집행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거나 뭐 사회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정부, 행정부, 사법부는 법원이에요. 법원 재판하는 곳이죠. 자, 재판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소송이나 이런 걸 해결해주는데, 자, 이게 또 별명이 있어요. 법을 제정한다, 집행한다, 여기는 법을 적용한다라고요. 자, 판사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이 사건은 범죄랑 관련이니까 형법 제 몇 조 몇 항이랑 관련이 있구나. 이 사건을 대입을 시키죠. 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판사가 판결할 때 형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징역에 처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무슨 법이랑 관련이 있는지 대입,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는 법률 제정, 정부는 이제 법률을 집행하고 법원은 법률을 적용해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법률을 적용해서 억울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게 도와주고 죄를 지은 사람은 또 그 죄값을 치르게 처벌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입니다. 다 국가기관이니까 공식적 주체.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제 비공식적인 주체들이 쭈르르륵.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설명 주고 이게 정당인지, 이게 이익집단인지, 이게 시민단체인지 이런 식으로요. 요거 잘 물어보니까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정당. 자, 우리 뭐 새누리당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뭐 국민의당, 당당당당. 당으로 끝나면 정당이죠. 그쵸? 자, 무슨 당. 자, 정당은요. 목표가 뭐냐? 자, 항상 근데요.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자, 생각이 우리 친구들도요.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되지 않아요. 뭔가 성격이 맞고 취미생활이 맞고 그거 똑같습니다. 정당도요. 정치적인 색깔이 비슷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난 좀 보수적인 사람인데 보수적인 사람들끼리 보수당. 난 진보적인데 진보적인 사람이 진보적인 당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목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자,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자고 하겠죠.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으로 나아가자고 하겠죠. 이렇게 정치적인 색깔이 비슷한 사람끼리 정당을 만드는 거야.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 이걸 줄이면 정견이 같은 사람이 모여서 당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표는 뭐냐? 자, 이겨야 돼요. 자, 보수적인 당, 진보적인 당, 많은 당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면 A, B, C, D 중에 D당이라고 할게요. 저는 D당입니다. 자, 그럼 D당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당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실천에 옮기려면 우리 당이 세야 됩니다. 강해야 돼요. A, B, C 당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겨요? 싸워요? 싸우는 건 아니죠. 자, 권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권력이 있나요? 국민들이 뽑아주면 돼요. 국민들이 우리 당 사람들 국회의원 많이 뽑아주고 우리 당 사람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이러면 우리 당은 자연히 힘이 생기죠.
그쵸? 국회의원이 많고 대통령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당이 원하는 그 생각했던 목표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죠. 근데 힘이 없어요. 뭐 국회의원도 없고 대통령도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우리 당이 원하는 대로 나라 이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 싸움하는 거예요. 그때 권력은 어떻게 하면 우리 당에서 대통령 더 많이, 국회의원 더 많이 배출할까 이런 거 궁리하는 거죠. 그러려면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걸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뒷전이고 맨날 그냥 지네들 싸움질 자기들 이익만 챙기니 우리가 이제 많이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죠. 그죠? 네, 신뢰감을 극복하려면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그러한 공직자들이 돼야 되겠죠. 정당도 그런 색깔을 가져야 될 거고요. 자, 정당은요, 정권 획득, 정치적 권력 싸움이에요. 자, 권력 싸움, 정권이 목적입니다. 자, 정치적인 색깔, 정치적인 의견,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집단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자,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당이 똑같겠네요. 그쵸? 자, 이래서 우리 정당은 공익을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당에서 후보자가 나오죠. 국회의원 후보도 나오고,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자, 그리고 정당은요, 정치적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책임을 좀 지는 책임감이 있는 거고요. 자, 사회 전 분야에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거에 다 관심이 있죠. 정당은요, 그죠? 사회 전 분야에 관심이 있고 여론을 항상 근데 여론에 항상 여론에 따르는 정당이 돼야 되겠죠. 여론을 기반으로 해서 선거에 공약도 제시하고 우리 당에서 우리 당을 밀어주신다면 우리 당이 이런 걸 해내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선거 공약을 제시하고 그리고 진짜 정책이 그걸 또 약속만 우리가 그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조직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론을 조금 더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에 전달해주고 이런 역할을 잘 해야겠죠. 여론을 조직하는 역할을 하고, 자, 이게 정당입니다.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는 거. 자, 이번에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은 우리가 예를 들면 변호사회, 의사회, 약사회. 그죠? 이렇게 끼리끼리 우리 동네에 쓰레기장 반대하겠다.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익 집단에 자기들의 이익이 있어가지고 모이는 거죠. 자, 그럼 뭐 공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의사회 의사들을 위해서 모였고요. 변호사회 변호사를 위해서 모였어요. 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였어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모였어요. 그렇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익이 걸린 거죠. 사익이 있습니다. 사익.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 우리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거 이익 집단이라고 하고 뭐 공익을 추구하지 않죠. 그렇죠? 정치적 책임감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국민들이 말할 수 있어요. 그 집단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건 좋아요. 민주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로비나 집회 같은 걸로 정치에 참여하는데,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이게 자기네들의 이익만 생각해서 이기주의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조심해야죠. 그쵸? 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반대하는 거 이해는 돼요. 만약에 우리 동네 일이라고 해도 우리들도 반대할 거예요. 그죠? 자,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우리 동네는 안 돼? 딴 동네 가봐. 그럼 딴 동네는 되나요? 여기도 싫어할 텐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될 수 있고 공익에 저해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물론 싫지만 뭐 타협을 한다던가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무조건 우리 동네는 안 돼? 딴 데 가봐. 이런 마인드는 이기주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 집단이 너무 그렇게 공익과 충돌되면서 이기주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정치적 책임감이 없다는 거, 뭐 책임지려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죠. 자, 이익 집단이고요. 시민단체. 시민단체는요, 우리 대표적 환경단체. 자,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환경단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합시다. 환경단체 생각해보세요.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만 좋나요? 이 시민단체만 좋아?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다 좋아요. 근데,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하고는 다른 게 여기는 자기들의 이익이었지만 이건 공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지요. 공익을 추구하는데 자기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니까 이런 시민단체, 사회 전체의 이익,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 비판도 하죠. 정치 그따위로 하지 마라. 뭐 이런 걸 우리 대신에 그 목소리를 내준 역할을 하죠. 정책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이런 정책을 좀 만들어 봐라.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하는 그런 시민단체들도 있습니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거,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이 세 가지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죠. 우리 언론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정보를 얻나요?
거의 다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걸 보고 기사를 보면서 정보를 얻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아,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잘했네? 못했네? 이런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언론이요, 우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들은 생각을 하죠. 아, 잘했네? 못했네? 자, 이런 걸 여론이죠. 여론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론을 형성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언론이 그만큼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한테 바르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죠. 그래서 언론사는 건들면 안 돼요. 국민들한테 바른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막 예를 들면 그 정치권에서 뭐 이런 기사는 내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막 간섭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옛날엔 근데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최근에는 또 인터넷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여론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각각의 개인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 일개, 뭐 1인 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개인적으로 의견을 뭐 어디다 글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한 사람도 정치 참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참여는 선거잖아요. 나는 뭐 거창하게 뭐 정치에 참여한 그런 건 안 되고 최소한 선거는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가 우리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참여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요. 거기다 더 뜻이 있고 더 생각이 많으시면 물론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더 많은 활동을 하셔도 되는 거죠. 뭐 시민단체 가입해도 되고 이익집단에 가입해도 되고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정치인이 되겠다 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과정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 국민 한 사람이겠죠. 비공식적 참여자들, 우리 주체들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선거라고 했죠.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검정고시의 꽃은 바로 접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의 세뇌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검정고시의 꽃은 사회고 바로 이재현 선생입니다. 이렇게 네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거의 꽃은 바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가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자, 그래서 간접민주주의에서 대표자, 우리는 지금 간접민주주의라고 간접민주주의 대표자를 뽑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뽑을 거예요? 그게 선거잖아요. 대표자 뽑는 거. 그래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민주주의 꽃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지, 주인 언제 주인이라고 해보겠어요. 바로 선거하면서 투표하면서 그래 내가 주인이니까 이렇게 내가 뽑아주는 거야. 약간 주인 행사를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거의 기능, 대표자를 뽑는 기능이 있고요. 선거의 기능이 참 많네요. 내가 주인으로서 주인 행사를 하는 주권자로서 어떻게 보면 선거는 권리고요. 내가 정치에 참여해서 권리고, 그리고 우리가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권리자 의무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 권리기도 하지만 또 당연히 해야 돼. 안 하고 놀지 말고 당연히 하는 의무로서 또 참여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거의 기능 중에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건 뭐냐면요. 자, 지금 제가 국회의원을 뽑혔어요. 그래서 막 국회의원 일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무 말 안 하죠. 뽑아줬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또 제가 국회의원이 되지도 않았는데 막 국회의원 인형 막 설치고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쟤 뭐야? 쟤 좀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러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아주지도 않았는데 막 그 권력 행사라면 인정이 안 되죠. 자, 이게 바로 정당성 부여예요. 자, 대통령으로 뽑아줬습니다. 대통령 일을 할 때 우리는 당연하지. 국회의원을 뽑아준 사람 국회의원 일을 해요. 당연하죠. 그 권력에 국민들이 정당성을 부여해 준 거죠. 그 일을 한다고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정당하니까. 근데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 한다? 그럼 정당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제가 뭐 하나 이러겠죠? 자, 그래서 권력에 정당성을 주는 게 선거로 우리가 정당성을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했죠.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방법 선거. 그래서 민주주의 꽃이다. 그 다음에 대표자를 통제하는. 자,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은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년을 하고 다음에 또 후보로 나왔는데 만약에 잘했으면 또 뽑아주겠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야. 근데 못했어요. 4년 동안 지켜봤는데 엄청 일을 못했어요. 그럼 다음에 나왔을 때 뽑아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잘라버려야죠. 그런 놈은 뽑아주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선거가 바로 야, 너 잘해?
너 못하면 다음에 우리가 잘라버린다. 선거로 안 뽑아줘. 이게 바로 대표자 통제 기능이야. 선거로서 우리는 대표자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래 내가 또 하고 싶어. 근데 잘해야 되겠네. 그 선거가 이 사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대표자로서 잘하라. 그쵸? 못하면 잘릴 수도 있다라는 게 대표자 통제고요. 그 다음에 여론을 확인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예를 들면 A당이 이겼어요. A당이 엄청나게 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아, 국민들은 A당을 지지하는구나. 자, 근데 이번에 A당이 완전 망했어요. C당이 엄청 인기가 많아요.